김장하고 가. 지금요? 오늘 장사 어떻게 하라고. 새벽 배추를 씻다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방금 전화 받았어요. 고개도 안 들었다. 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지금 가봐야 해요. 고개를 들더니 한마디. 그래서 김장부터 하고 가. 배추 500포기. 배추 500포기다 하고 가라고. 내 손에 양념통이 들려 있었다. 손이 떨렸다. 쾅.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세요.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김장을 했고 모든 걸 엎었습니다. 모든 건 5년 전 소개팅에서 시작됐습니다. 엄마 손을 볼 때마다 무서웠다. 갈라진 손등, 거친 손가락. 밥상에서 엄마는 늘 말했다. 남잘 만나야 한다. 책임감 없는 남자 만나면 너도 나처럼 된다. 소개팅에서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민우 씨는 조용했지만 진지했다. 회사원이고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다. 성실해 보였다. 이런 사람이면 됐다.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맞아주셨다. 민우가 착해서 걱정이야. 내가 잘 챙겨줘. 신우이도 친절했다. 시어머니 좋으시지? 언니 복 있어. 믿었다. 결혼 후 한 달쯤 전화가 왔다. 수진아, 주말에 가게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와드리는 거라 생각했다. 주말 하루쯤은 그게 시작이었다. 주말이 이틀이 됐고 사흘이 됐다. 어느새 매일 그 주방에 있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 말은 그랬다. 따뜻하지만 단호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나자 월급 이야기가 나왔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이번 달은 좀 어려워.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 다음 달이 됐다. 또 미뤄졌다. 3달째, 4달째. 나는 묻지 못했다. 물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가족끼리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 말이었다. 주방에서 나는 뛰었고 신우이는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손님이 몰려도 설거지가 쌓여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언니 손이 야무져서 좋겠다. 나는 손이 느려서. 칭찬처럼 들렸지만 아니었다. 그건 고정이었다. 나는 일하는 사람, 그녀는 쉬는 사람. 그렇게 역할이 나뉘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었다. 나는 괜찮다고 웃었다.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시댁은 따뜻했다. 명절마다 음식을 챙겨주셨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주셨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다. 웃는 게 힘들어졌다. 가족이니까. 그 말이 나를 붙잡았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했다. 가족이니까 견뎌야 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다. 그날 민우가 사고를 당했다. 출근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다리가 풀렸다.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 골절이었다. 최소 6개월은 일을 못한다고 했다. 수입이 끊겼다. 병원비가 쌓였다.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가게 바빠서 못 가. 내가 잘 챙겨. 나 혼자 서류를 들고 뛰었다. 보험, 진단서, 입원비.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시댁 가게에 본격적으로 출근하기로.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그날 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5년만 제대로 해봐. 그럼 이 가게 내가 가져. 약속할게. 심장이 뛰었다. 5년.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게가 내 것이 되면 민우도 회복하고 우리도 안정될 것 같았다. 살 길이 보이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주방을 지켰다. 쉬는 날은 없었다. 명절도 없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민우는 회복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주방에 있었다. 5년이라는 약속을 믿으며 4년째 되던 해겨울 몸이 이상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화장실에서 토했다. 설마 했는데 2줄이 나왔다. 임신이었다. 기뻤지만 말할 수 없었다. 지금 말하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5년 약속까지 1년 남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다. 그렇게 혼자 삼켰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지만 앞치마로 가렸다. 허리를 펴려고 하면 배가 먼저 당겼다. 숨이 가빠서 벽을 짚었다. 그래도 이랬다. 어느 날 신우이가 다가왔다. 봉투를 내밀었다. 언니, 요즘 힘들다면서요. 이거라도 쓰세요. 봉투를 받았다. 얇았다. 열어보니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3만 원이요? 그래도 마음은 마음이잖아요. 4년 동안 무급으로 일했다. 명절 보너스도 없었고 월급도 계속 미뤄졌다. 그런데 3만 원. 웃음이 나왔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다. 이틀 후 신우이는 지인의 항암 치료 이야기를 꺼냈다. 제 친구가 항암 중인데 너무 힘들대요. 저도 요즘 병원 왕래하느라 지쳐서 그 말로 이틀만 일을 도와주고 일을 안 했다. 나는 그녀 목까지 일했다. 배가 당겼지만 참았다. 5년 약속? 1년만 더. 5년째 되던 해봄 친정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했다. 급히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다. 딸, 한마디만 하시고 눈을 감으셨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오래 못 가신다고 했다. 나는 매일 병원과 가게를 오갔다.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지만 가게를 비울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내가 빠지면 오늘 장사 망해. 손님 많은 날인데. 아버지는 혼자 누워 계셨다. 오빠는 지방에 있었고 엄마는 일을 나가셨다. 나는 주방에서 칼질을 했다. 눈물이 도마 위에 떨어졌다. 사흘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새벽에 전화가 왔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 아버지 돌아가셨어. 손이 떨렸다. 배추를 놓고 주방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 방금 전화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지금 가봐야 해요. 침묵. 팀장하고 가. 지금요? 오늘 장사 어떻게 하라고. 심장이 멎었다. 팀장은 시간제 직원이었다.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 나보다 그 사람이 먼저였다. 어머니, 김장부터 하고 가. 배추 500포기. 오늘 안 하면 다 상한단 말이야.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김장을 했다. 새벽부터 배추를 씻었다. 500포기. 손이 얼었다. 물이 차가웠다. 눈물이 나왔지만 닦지 않았다. 닦을 시간도 없었다. 양념을 만들었다. 고춧가루, 마늘, 젓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배가 당겼다. 허리를 펴고 싶었지만 펼 수 없었다. 신우이가 지나갔다. 언니, 힘들면 쉬어요. 말만 그랬다. 돕지는 않았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배추를 씻고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오빠 혼자였다. 점심때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했다. 빨리 먹고 마저 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오후 5시 배추절임이 끝났다. 양념을 버무렸다. 손이 떨렸다. 배가 단단하게 굳어 잠깐 숨을 고를 수조차 없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수진아, 좀 천천히 해. 대충 하지 말고. 시어머니 목소리였다. 그 순간 뭔가 끊어졌다. 어머니, 왜? 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알아. 그래서 슬슬 가라고 하려고 했어. 지금이요? 지금 가라고요? 아니, 김장 끝내고. 손에 양념통이 들려 있었다. 고춧가루가 가득했다. 손이 떨렸다. 미친 거 아냐?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처음으로 소리쳤다. 뭐라고? 미쳤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내 밥줄이 뭔데? 밥줄. 5년.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밥줄이었다. 양념통을 들었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어머니 눈은 도끼가 가득했다. 그 눈에 양념장과 김치를 부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얼굴에 엎어버렸다. 촤라락. 김장 양념과 김치가 섞여서 시어머니 얼굴 그리고 벽에 다 튀었다. 다시는 참는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데? 나는 앞치마를 벗었다. 던졌다. 저 나갑니다. 어디를 나가? 당장 치워. 어서 치우라고. 싫어요. 저 이제 안 해요. 돌아섰다. 주방을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팔을 잡았다. 너 나랑 약속했지? 5년 약속은? 1년만 더하면 가게 주기로 했잖아. 웃음이 났다. 진짜 줄 거였어요? 당연하지. 거짓말. 뭐? 거짓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줄 생각 없었잖아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다. 부정하지 못했다. 그때 민우가 들어왔다. 상황을 보더니 내 옆에 섰다. 어머니, 민우야, 내 와이프 좀 말려. 어서 말리라고.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로 끝입니다. 뭐? 저희 나갑니다. 어머니, 연 끊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 건데? 너 일자리도 없잖아.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운 게 아니라 이용하셨죠. 민우 목소리가 차가웠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오빠 어머니한테 왜 이래요? 가족인데. 민우가 돌아봤다. 가족이면 사람을 이렇게 부려요? 5년 동안 월급 한 번 제대로 안 주고 장례식 날 김장시키는 게 가족이에요?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다.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가자. 둘이 가게를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너희 없이도 잘 돌아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처음으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민우가 구직 활동을 시작했고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민우는 울었다. 미안해.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았다. 정말 괜찮았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허리가 아프면 쉴 수 있었다.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한 달 후 소식이 들렸다. 시댁 가게가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빠진 자리를 신우이가 메웠는데 이틀 만에 그만뒀다고 했다.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4년을 버틴 일을
이틀도 못 버텼다. 시어머니는 팀장을 정직원으로 뽑았지만 실력이 부족했다. 손님이 줄었다. 음식 맛이 달라졌다는 말이 돌았다. 단골이 떠났다. 석 달 후 거래처에서 연락을 끊었다. 재료값을 못 낸 거였다. 임대료가 밀렸다. 가게가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수진아. 네. 다시 와라. 이번엔 진짜 가게 줄게. 민우가 전화를 뺏었다. 어머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끊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작은 상이었지만 따뜻했다. 민우가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시작할 수 있었다. 배가 많이 불렀다. 7달째였다. 민우가 배에 손을 올렸다. 우리 애는 절대 이렇게 안 키울 거야. 응. 행복하게 키울 거야. 응.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꽃이 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참는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지도 착취당하지도 않을 거였다. 팔자는 담는 게 아니었다. 끊는 거였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다. 세상에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재밌게 돌아보는 사연. 구설수 이야기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